수조원대 빅딜이 연이어 터지면서 한국 바이오 역사에서 보기 드문 골든 사이클이 펼쳐지고 있어요. ABL 바이오가 일라이 릴리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알테오젠은 이미 수조 원대의 기술 수출을 여러 번 성사시켰죠. 리가켄 바이오도 얀센과 2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단일 물질 기술 이전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빅딜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쏟아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흐름 뒤에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요. 첫째, 글로벌 빅파마들의 특허 절벽입니다. 2030년 전후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던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빅파마들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자체적으로 15년 걸리는 신약 개발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는 없으니 이미 검증된 유망 기술을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 거죠. 둘째, 4년 만에 찾아온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제약 바이오는 평균 15년간 약 3조 원이 들어가는 산업이에요. 긴 호흡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과거에도 금리 인하 시기마다 제약 바이오 주가가 상승했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셋째, 한국 바이오 기술력의 실질적 성장입니다. 2000년대부터 씨를 뿌리고 2010년대의 죽음의 계곡을 건너며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CDMO와 바이오 시밀러 강자들이 튼튼한 산업 기반을 다졌고, 그 위에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닐까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제약 바이오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그리고 주목해야 할 두 개의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약 바이오 산업이 정확히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약 바이오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CDMO, 즉 의약품 위탁 생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여기에 해당하죠. 둘째는 바이오 시밀러, 즉 복제약입니다. 셀트리온이 대표적이고요. 셋째가 바로 신약 개발 기업들입니다. 신약 개발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는 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플랫폼이 뭐냐면 하나의 기술 기반으로 여러 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말해요. 일반적인 신약 개발은 하나의 물질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술은 다릅니다. 같은 기술로 여러 타깃에 적용할 수 있어서 한번 검증되면 반복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거든요. 알테오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알테오젠은 단백질 의약품을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하이브로자임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이 기술 하나로 머크, 다이치 상큐 등 여러 빅파마와 연이어 계약을 맺었죠. 2020년 머크와 4조 원대, 2024년 다이치 상큐와 4천억 원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뜨거운 플랫폼 기술은 뭘까요? 바로 ADC입니다. ADC는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의 약자로 항체 약물 접합체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암세포만 찾아가는 미사일 같은 항암제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부작용이 심했어요. 하지만 ADC는 암세포에만 약물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ADC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마켓에 따르면 현재 140개 이상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 ADC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대요. ADC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해서 459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링커와 페이로드 기술입니다. ADC는 항체, 링커, 페이로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링커는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부분이고 페이로드는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 물질이에요. 리가켄 바이오가 보유한 컨주올이라는 플랫폼이 바로 이 링커와 페이로드 기술입니다. 안정성이 높고 약물 전달 효율이 뛰어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주목하고 있죠. 또 하나 주목할 기술은 뇌혈관 장벽 통과 기술입니다.
뇌는 혈관장벽이라는 강력한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부분의 약물이 뇌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하지만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 플랫폼은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뇌혈관 장벽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확보한 ABL 바이오에 GSK와 릴리 같은 빅파마들이 수조 원을 투자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 기술이 뇌질환뿐만 아니라 근육, 지방세포 등으로도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제나 근육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ADC, 뇌혈관 장벽 통과, 피하주사 전환 같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빅파마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 산업의 구조와 핵심 기술들을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거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베팅하고 있는 산업이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정보를 제때 캐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뉴스로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크게 띄워드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시간 정보방 입장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발표 일정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급등주 검색기예요. 어떤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래량, 외국인 매매, 기관 동향 같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드려요. 세 번째, 대장주 종목 받기입니다. 앞으로 대장주가 뭔지,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드려요. 시장에서는 대장주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네 번째, 테마주 정보예요. 지금 어떤 테마가 뜨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테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동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실시간 단타 종목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당일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 정보를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무료 특별 이벤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화면에서 참여 전화번호 확인하고 실시간 정보방 입장 원합니다. 급등주 검색기 받고 싶습니다. 대장주 정보 주세요. 실시간 단타 종목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무료 정보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빨리 아는 것과 늦게 아는 것, 그 차이는 여러분도 경험으로 잘 아시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는 더욱 그래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계약 소식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호재들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뉴스 보고 뒤늦게 아는 것,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초면 신청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필요한 정보 받아가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대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들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가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가 올해 11월에 일라이 릴리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선급금만 약 585억 원이고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하면 최대 3조 7천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릴리는 계약 이틀 후에 ABL 바이오에 220억 원을 전략적 지분 투자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기술만 사가는 게 아니라 ABL 바이오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빅파마가 한국 바이오 기업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ABL 바이오가 그 첫 번째다.
ABL 바이오의 핵심 기술은 그랩바디 플랫폼입니다. 그랩바디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랩바디 B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기술이고 그랩바디 T는 종양을 표적하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릴리와 계약한 건 그랩바디 B인데요. 원래 뇌질환 치료제 개발용으로 개발됐지만 최근 연구에서 근육이나 지방세포로도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근육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릴리가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릴리의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작년에만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미 사노피, GSK와도 빅딜을 성사시켰어요. 2022년 사노피와 약 1조 원 규모 계약, 2025년 4월 GSK와 약 4조 1천억 원 규모 계약을 맺었죠. 이상훈 대표는 사노피가 1루타, GSK가 2루타, 릴리가 3루타면 이제 홈런이 머지않았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ABL 바이오는 릴리 계약 발표 이후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내년 JP모건 미팅 요청을 폭발적으로 받고 있다고 해요. 2026년에 추가 빅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ABL 바이오는 현재 8개의 임상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BL 301, ABL 001, ABL 111, ABL 503, ABL 105, ABL 104, ABL 202, ABL 103 등이 미국, 중국, 호주, 한국에서 임상시험 중이에요. 특히 ABL 001은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중대한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에 대해 FDA가 빠른 승인 절차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이게 지정되면 시장 진입이 훨씬 빨라집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아직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2024년 기준 영업 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건 신약 개발 기업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R&D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시가총액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릴리 계약 발표 후 이틀간 시총이 3조 원 이상 증가했어요. 현재 시총은 약 9조 원인데 1년 전 1조 8천억 원보다 7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디날리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비슷한 뇌혈관 장벽 기술로 바이오젠에 인수될 당시 시총이 약 14조 원이었어요. ABL 바이오가 플랫폼을 계속 확장하고 추가 계약을 맺는다면 시총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ABL 바이오는 검증된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빅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6년 추가 계약 가능성, 임상 파이프라인의 진척, 그리고 빅파마와의 장기적 파트너십 등이 주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리가켄바이오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ADC 분야의 선두주자예요. 2023년 12월 얀센과 체결한 2조 2,400억 원 규모 계약은 당시 국내 단일 물질 기술 이전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선급금만 1,300억 원을 받았고요. 리가켄바이오의 핵심은 컨주올이라는 ADC 플랫폼 기술입니다. 컨주올은 항체에 약물을 붙이는 링커 기술과 암세포를 죽이는 페이로드 기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수한 기술이냐면 2024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에 선정됐을 정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하는 상인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화 잠재력을 인정받은 거죠. 리가켄바이오가 얀센의 기술 이전한 LCB84는 TROP를 표적하는 ADC입니다. TROP는 삼중음성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췌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항원이에요. 현재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일 이상을 진행 중입니다. LCB84의 차별점은 MMA라는 페이로드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TROP의 ADC들은 대부분 토포일-I라는 페이로드를 사용하는데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LCB84는 다른 기존의 페이로드를 사용해서 내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치료제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본 오노약품공업과도 약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LCB97이라는 ADC와 플랫폼 기술을 함께 이전하는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리가켄바이오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2025년 7월에 열린 글로벌 R&D 데이에서 회사는 두 가지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어요.
첫째는 빅패키지 딜 전략입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나 플랫폼을 이전했다면 앞으로는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을 묶어서 한꺼번에 딜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임상 일상 자산 1개, 전임상 자산 2개, 초기 탐색 자산 3개, 그리고 플랫폼을 하나로 묶어서 제한하는 식이죠. 둘째는 바이오 베스트 ADC 전략입니다. 이건 좀 독특한데요. 특허가 만료되는 기존 ADC의 항체를 활용해서 리가켄바이오의 링커와 페이로드를 붙여 새로운 ADC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 출시된 ADC 10여 종 중 80%가 앞으로 6년 이내에 특허가 만료됩니다. 화이자의 에드세트리스는 2026년 7월, 베스폰사는 2027년 4월에 특허가 끝나요. 리가켄바이오는 이런 항체들을 활용해서 베스트 인 클래스 ADC를 개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항체는 이미 검증됐으니까 임상 설계와 허가 경로가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예기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도 낮고요. 리가켄바이오의 최재욱 수석부사장은 현재 ADC 치료제에 내성 또는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 그 원인이 항체보다는 링커나 페이로드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링커와 페이로드만 바꿔도 치료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재무적으로도 리가켄바이오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3년 80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2024년은 209억 원으로 손실폭이 크게 줄었어요.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금 보유액도 충분합니다. 2024년 기준 약 5,6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연구개발에 2천억 원 이상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규모의 기술 이전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2024년 1월 오리온그룹에 인수되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오리온은 5,485억 원을 투자해 지분 25.73%를 확보했습니다. 오리온은 식품 사업과 함께 바이오 사업을 양대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ADC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전 세계 140개 이상의 기업이 ADC 개발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또한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기업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향후 3에서 4년 내에 2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일부는 자체 글로벌 임상에 진입시키며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리가켄바이오는 ADC 플랫폼 기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기술 이전과 다양한 사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빅패키지 딜과 바이오베스트 ADC 전략이 성공한다면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약바이오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ABL 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두 기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